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 들린 자료들, 이게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게 과연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되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자동화라는 또 다른 큰 흐름 속에서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까? 이런 내용인데요. 웰스파고 보고서도 있고 또 여러 전문가 분석, 심지어 기술업계의 움직임까지 좀 다양한 각도에서 이 문제를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관세가 정말 만능 열쇠일까요?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그 웰스파고 보고서를 보면요. 결론부터 말하면 명확해요. 관세만으로는 예전처럼 제조업 일자리를 막 되살리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쵸. 이게 1979년 정점 때랑 비교하면 일자리가 한 670만 개 줄었는데 이걸 다 복원하려면 거의 2200만 개가 필요하다는 계산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 전체의 실업자가 한 720만 명? 이 정도 수준이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배경에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딱 버티고 있는 거죠. 바로 인건비. 이게 미국 노동자 임금이 들어보세요. 베트남의 16배, 멕시코의 11배 이렇거든요. 와, 16배, 11배요? 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경쟁력을 생각하면 당연히 자동화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숙련 노동자도 부족해요. 그래서 2033년까지 새로 생길 걸로 보는 제조업 일자리가 한 380만 개. 그중 절반 가까이는 아예 사람을 못 구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요. 절반이나요? 네. 그래서 웰스파고가 추산하기로는 이런 상황을 좀 바꾸려면 최소 2조 9천억 달러. 와, 이게 우리 돈으로 거의 4천조 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막대한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4천조 원, 정말 엄청난 금액이네요. 그렇죠. 이 금액 자체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카드, 그 EU 수입품의 50% 관세?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오히려 미국 제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좀 흥미롭던데요? 네, 그 지점 중요합니다. 네, 아시아 쪽은 주로 소비재인데 유럽에서는 미국 공장에 꼭 필요한 기계나 부품, 이런 산업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맞아요. 관세를 매기면 오히려 미국 내 생산 비용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좀 더 크게 보면요. EU는 미국이 아주 중요한 교역 상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50%라는 관세는 이건 양쪽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거고 또 EU가 가만히 있겠어요? 강력한 보복 조치를 부를 가능성이 아주 크죠. 보복 관세 같은 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이게 지금 유럽으로 물건 보낼 때 운송비가 미국이 유럽에서 수입할 때 드는 비용의 한 3분의 1 정도래요. 그래요? 네. 근데 만약에 유럽산 수입품이 확 줄면 빈배로 돌아오는 경우가 줄어드니까 결국 미국 수출품 운송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해외 시장에서 미국 제품 가격 경쟁력만 떨어뜨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상황이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제조업 일자리를 막 살리겠다고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 그중 일부가 또 기술업계 거물들이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 같은?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냐 하면 바로 인간 노동자를 대체할 로봇 개발 회사들이라는 거죠. 테슬라 보시나? 피겨 AI 같은 곳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 목표랑 실제 기술 투자의 방향이 정면으로 딱 부딪히는 건데 해리홀저 교수가 이걸 근본적인 갈등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했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현실적인 딜레마를 던져주는 지점입니다. 기업들은 결국 비용 절감 압박을 계속 받거든요. 용성리 교수 지적처럼 만약 해외 공장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온다고 해도 그 높은 인건비 때문에 결국엔 자동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국은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실제로 보면 로봇 한 대를 쓰면 자동차 한 대 만드는 데 드는 노동 비용을 $100나 아낄 수 있다고 하고요. 현대차가 조지아에 짓는 공장처럼 아주 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춘 공장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지금 추세잖아요. 네, 그렇죠. MIT 연구 결과도 있는데 로봇 한 대가 추가될 때마다 그 지역의 임금이랑 고용률이 떨어졌고 이미 한 40만 개 정도 일자리가 로봇 때문에 사라진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40만 개요? 물론 정부 쪽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긴 하죠. 네. 제조업 르네상스 이야기요. 네, 관세를 통해서 연봉 한 7만 8만 달러 받는 그런 고임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로봇을 만들고 또 관리하는 그런 새로운 좋은 일자리가 생길 거다. 이런 기대인데요. 근데 웰스파고는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회의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관세가 진짜 효과를 보려면 아주 높은 세율을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치러야 할 경제적, 정치적 비용이 너무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정말. 네, 맞습니다. 결국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요. 관세 정책 하나만 가지고는 이 복잡하게 얽힌 제조업 일자리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 이게 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그 자동화라는 거대한 기술 변화, 또 경제적인 흐름과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이게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거죠. 뭐랄까 단편적인 해법보다는 훨씬 더 좀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한 방정식을 같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만약에 제조업의 미래가 진짜 사람 손이 거의 필요 없는 그런 고도의 자동화 공장이라면요.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대비해야 할 미래의 좋은 일자리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일자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교육, 지금 우리가 가진 시스템으로 과연 충분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